안녕하십니까. 동력학 두 번째 파트죠. 자, 이 시간에는 이제 7장을 시작할 차례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강체의 평면 운동에 대해서 운동학, 운동역학을 다 공부를 했는데, 이제 평면 운동만이 아니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3차원에서 강체가 움직일 때 그 운동을 어떻게 분석할 거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7장에서는 강체의 3차원 동력학에 대해서 개요 정도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은 서론 잠깐 얘기하고 섹션 A에서는 3차원 운동의 운동학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앞에서 우리가 이제 계속 반복됐던 거죠. 병준 운동, 그 다음에 회전 운동 중에서 고정축에 대한 회전, 그 다음에 이제 평면 운동이죠. 예, 그런 것을 다 포함하고 이제 추가로 배우게 되는 내용이 고정점에 대한 회전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점에 대한 회전인데 그 중에서 간단하게 이제 고정축에 대한 거죠. 그러니까 축에 대한 것하고 점에 대한 것이 어떻게 다르냐 하는 것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차원 운동이 이제 강체의 3차원 운동이면은 평면 운동이면은 이 축의 방향이 변하지 않으면서 나란하게 굴러가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평면 운동이 바퀴가 굴러가는 운동, 예, 그런 건데 거기에 이제 3차원 운동이 되면은 이 바퀴가 굴러갈 때 평면이 나란한 평면에서만 굴러가는 게 아니라 이 평면 자체가 움직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퀴의 회전축이 나란하게 가는 게 아니고 회전축이 바뀔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평면 운동에다가 세 번째 차원이 추가가 된다. 그렇게 되는 건데 그러면은 이제 힘이나 속도나 선속도, 선가속도, 그다음에 운동량, 그래서 병진 운동을 기술하는 모든 그런 물리량에 세 번째 성분이 추가되는 거죠. 그러니까 XY 평면에 대해서 Z축이 더 추가되듯이 그 다음에 강체 운동에는 항상 회전이 같이 나타나니까 회전을 기술하는 회전 변수들, 그러니까 모멘트, 힘에 대응하는 모멘트, 각속도, 각가속도, 그 다음에 각운동량들, 이런 경우에도 성분이 추가되는데 앞에서 우리가 평면 운동을 얘기했을 때는 이러한 회전에 관한 것들은 이 방향이 고정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축은 고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방향은 안 변했었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방향이 안 변했으면은 그쪽 방향에 대해서 성분이 하나의 성분만 갖는 거죠.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만 있는 건데 1차원처럼. 그런데 이제 일반적인 3차원 운동에서 회전은 이제 이 회전축 자체가 방향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회전축을 기술하는 이런 벡터들이 3차원 벡터가 되면 기존의 평면 운동에서 1차원 성분만 있었던 것이 이제 추가로 두 개 차원의 성분이 더 추가되는 거죠. 그래서 각각 두 개의 성분이 추가된다. 해서 3차원 운동은 이것만 보더라도 적어도 변수가 3개 이상의 변수가 더 추가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지수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제 운동학, 3차원 운동에 대한 운동학을 얘기를 하면 3차원 운동에서도 병준 운동이 가능해요. 예, 그리고 가장 간단하죠. 그래서 3차원 병준 운동은 지금 이런 강체가 있는데 강체가 이 평면에서만 병진이 아니고 또는 직선으로 병진이 아니고 평면에서 병진 그런 것하고 이제 더 일반적으로는 이 칠판에서 나올 수 있는 이런 병진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3차원 병진을 우리가 표시하면은 병진 운동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 이 강체 내 임의의 두 점을 잇는 선분이 방향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란하게 움직이는 거죠. 요 A하고 B를 잇는 이 선분 자체가 이 직선 위에서 움직이든 뭐 평면에서 움직이든 공간상에 움직이든 나란하게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처음하고 항상 나란한 것을 유지하는 것이 병진 운동이 되고요. 그것이 3차원으로 가능하면 3차원 일반적인 병진 운동이다 하는 건데 그 경우에 A와 B 두 질점의 위치, 속도, 가속도의 관계는 A의 그러니까 주어진 원점에 대해서 A의 위치 벡터, B의 위치 벡터, 그 다음에 B에서 바라본 A의 상대 위치 벡터 그렇게 했을 때 이거는 뭐 당연하죠. A 벡터는 B 벡터에다가 B에서 바라본 A 벡터의 상대 벡터를 더해주면 되는 거죠. 그렇게 되고 이것이 강체이기 때문에 이건 일반적인 질전계에서 다 성립이 되는데 강체일 때는 요 B에서 바라본 A의 위치 벡터가 상수다. 안 변한다. 그죠? 병진일 때는 더더군다나 회전이 일어나지 않으면 예. 회전이 일어날 때는 거리가 안 변하는 거죠. 이 거리가 안 변하고 이 방향 자체는 변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되는데 이제
이 경우에 요 선분 자체가 처음하고 나란하게 상수가 유지가 되면은, 그죠? 예, 그렇게 되면은 요 첫 번째 위치 벡터에 관한 식을 각각 시간으로 미분할 때 요 상대 위치가 항상 변하지 않는 상수이기 때문에 0이 되죠. 미분해서. 그래서 속도도 같고 가속도도 같게 된다 하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러한 병진 운동이 이제 일직선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곡선 위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 곡선이 평면이면은 우리가 그동안 했던 평면 운동에서의 병진인데 이 곡선 자체가 3차원 곡선일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래서 3차원 병진 운동을 기술할 수 있다. 그러니까 벡터로 표시한 관계는 뭐 같아요. 같은데 요 벡터 자체가 3차원이기 때문에 조금 더 복잡해진다.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병진이 가장 간단한데 실제 강체는 병진만 일어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회전이 이제 포함이 되는데 그 회전 중에서 가장 간단한 회전, 예, 그것이 바로 고정축에 대한 회전이죠. 그래서 고정축에 대한 것인데 앞에서 우리가 평면 운동을 얘기했을 때는 이 고정축의 수직한 평면에 대해서 모든 질점이 그 수직한 평면에서만 움직이니까 이 축을 자체를 Z축을 또는 어떤 XY Z축 중에 하나의 축을 고정축하고 나란하게 잡는 것이 편했어요. 그렇게 되는데 이제 3차원 공간상에서 고정축에 대한 회전은 반드시 이 축이 좌표축일 필요는 없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표현할 때 임의의 어떤 고정축이 있다 하는 거고요. 고정축을 기술하는 기호를 이제 n하고 n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 고정축 자체가 x, y, z 좌표축으로 기술이 될 수 있는 벡터처럼 기술이 될 수 있는 건데 이 축에 대해서 강체가 오메가의 각속도로 돌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럴 때 일단 좌표계는 고정된, 그러니까 이 강체의 어느 한 점, 5점을 원점으로 하면서 공간상에 고정된 좌표계, XYZ 좌표계로 이 강체의 고정축에 대한 회전을 기술해보자 하는 겁니다. 자, 그럴 때 고정축에 대한 회전의 가장 특징은 뭐냐면 이 각각의 질점들이 이 축하고 수직한 평면 위에서 나름대로의 원 운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A점 같은 경우에는 축으로부터 수직거리가, 여기 B는 이제 수직거리가 돼요. 직각의 수직거리가 B만큼 되는 그런 원 위에서 움직이는 거고, 다른 점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의 수직거리를 가지고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각각의 평면 운동을 하는 거죠. 근데 이 평면 자체가 이제 3차원으로 기술했을 때 임의의 평면이 될 수 있는 거죠. 요 회전축의 수직한 방향의 평면. 그러니까 회전축 방향을 알면 이 평면 방향을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A점의 나름대로의 원운동의 중심까지의 위치 벡터를 H벡터로 표시하고, 그 다음에 그 원의 중심에서 A까지의 위치 벡터를 B벡터라고 표시해주면은 그 원점에서 A 질점까지의 위치 벡터 R벡터가 요 두 벡터의 합이 되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더 일반적으로 표현할 거고요. 자, 그랬을 때 항상 원운동이니까 요 A점의 선속도, 그러니까 그 위치 벡터는 R이고 선속도는 우리가 평면 운동을 얘기했을 때는 요것만 따지면 됐어요. 그죠? 근데 이제 3차원이기 때문에 원점에서부터 R을 따지지만은 요 손속도 자체는 평면 운동이랑 똑같아요. 좌표가 달라졌을 뿐이지, 그러니까 요 평면에서 나란하게 원에 접하는 방향이 되고, 그것은 기본적으로 원 운동을 우리가 생각하면 원 운동의 선속도는 V 이퀄 R 오메가죠. 그것을 벡터식으로 표시하면은 이렇게 오메가 크로스 R 벡터로 표시할 수 있다가 되는 거죠. 요 표현은 아주 자주 등장하니까 잘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R 오메가는 우리가 일반 물리 때 고등학교 때부터 들어왔던 얘기고, 이 V 이퀄 R 오메가는 크기의 관계이고요. 이때 V하고 오메가 벡터, 예, 그 다음에 R 벡터, 이 세 개가 다 수직한 관계가 있다 하는 거죠. 방향은 수직하다. 자, 그래서 각속도, 이러한 고정축에 대한 회전을 기술하는 각속도를 우리가 오메가로 하면, 오메가로 돌고 있으면 오메가가 변하든 일정하든 상관없이, 하지만 방향은 일정해야 되죠. 그럴 때 이제 오메가 벡터의 방향은 회전축하고 나란하게 오른손 규칙을 따라가서, 그러니까 요 축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돌고 있다 그러면 오른손을 회전 방향으로 오른손을 감아줬을 때 이 축 방향이 되죠. 그러니까 축 방향의 엄지손가락 방향의 방향을 갖는 그런 오메가 벡터를 정의할 수 있다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체 내 임의 어느 한 점에 속도를 우리가 표시해 보면은 위치 벡터가 아까 그림에서 봤듯이 H 벡터 더하기 B 벡터인데 오메가 벡터하고 H 벡터는
오메가 벡터하고 H 벡터는 항상 나란해요. 이게 축 방향의 벡터가 H 벡터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메가 크로스 H는 항상 0이고 그래서 일반적인 그 회전이 포함된 경우에 일반적인 속도, 선속도 벡터는 오메가 크로스 R이 되는데 그죠? 예, 요게 더 일반적인 건데 R을 대입해 보면 H하고의 크로스 벡터는 크로스 곱은 0이니까 결과는 오메가 크로스 B하고 같아진다 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항상 원운동하는 상태에 그러니까 A점만 보면 원운동이니까요. 고정축에 대한 원운동이니까 원운동하는 상태에서 선속도는 원의 중심에서부터의 위치 벡터 그것하고 오메가 벡터의 크로스 곱과 같다. 벡터 곱과 같다. 그렇게 이해도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A 벡터의 가속도를 보자. 그러니까 점 A의 가속도를 보자. 그러면 이 속도 벡터를 한 번 더 미분하면 되죠. 예, 요걸 한 번 더 미분하면 되는데 그 일반적인 표현은 오메가 크로스 R로 미분을 해주면 그러면 오메가가 변할 때 오메가 도트 크로스 R 그 다음에 오메가 놔두고 R이 변할 때 오메가 크로스 R 도트가 되는데 요 R 도트 자체를 이제 요 관계식을 아니죠. 요 관계식이 아니라 그 V 벡터가 R 도트죠. 그러니까 V 벡터 요 값 자체를 여기다 대입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가장 일반적으로 원운동, 회전이 포함되는 경우에 가속도의 가장 보편적인 형태인데 요 항이 각가속도 크로스 R 그러니까 그 접선 방향의 가속도에 해당하는 거죠. 그렇죠? 원운동의 접선 방향 성분, 접선 방향 가속도가 되고 그다음에 오메가 크로스 R 요 놈은 그 R 따져 보면은 요거는 일반적인 건 이제 R이 그 지금 이 그림에서는 R이 원의 중심을 향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여기 고정축일 때는 H가 있으나 마나니까 이 곱하기를 할 때 그러니까 R에 대한 곱은 B에 대한 곱이랑 결과가 같은데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원의 중심을 향하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향하는 이쪽 방향의 요점을 향하는 그런 성분이 되죠. 그거를 일반적으로 3차원에서 그냥 R 벡터로 표시한 겁니다.